퇴근 후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됐는데요. 그러다 평소 주량을 심하게 넘고 말았고 만취 상태로 집에 간다는 것이 그만 방향 감각을 상실해 옆집에 들어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는 집주인의 신고로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날 너무 취해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아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법적 처벌받게 된다면 회사에 다니는 것도 지장이 있을 것만 같아 너무 불안한데요.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무슨 데자부 같아요. 저 얼마 전에도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취해가지고 남의 집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른다거나, 이분은 또 비밀번호가 없었나 뭐 어떻게 또 집까지 들어가셨대요. 그죠? 자, 이런 사례가 저희 방송에서 다룬 것만 해도 몇 번 있기 때문에 많다는 거예요. 그죠? 네. 종종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연? 네, 술 취하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정말 많이 그러니까요. 일어나죠. 네. 그래서 이제 만취 상태로 사실 이렇게 다른 만취 상태에 있다가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사례처럼 단순히 이제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간 경우도 이제 종종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정말 자기 집인 줄 알고 예. 네, 그대로 잠이 들었다는 뉴스가 종종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화장실인 줄 알고 옷장에 네. 소변을 본다든지 막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좀 심각한 게 주거침입 혐의로 현장 체포가 되신 상황인 것 같아요. 전화를 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자, 이후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 주거 침입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면 이제 기수에 이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사연자님께서는 낮 시간도 아니고 저녁 시간에 일단 들어가셨단 말이죠.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이. 그래서 이게 일단 사실상의 평온을 더 심하게 해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거라는 개념에는 뭐 아파트도 포함되지만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도 되는데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집 안으로 들어가셨단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러면은 사실 경찰이 봤을 때는 주거 침입의 어떤 객관적 구성 요건을 상당히 갖추었다라고 판단해서 기소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저 상담자께서 이제는 만취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 술에 취해서 실수로, 어쨌든 뭐 실수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인해서 처벌이 뭐 약해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지요. 어쨌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주거 침입죄 구성 요건에는 뭐 객관적 구성 요건도 있지만 고의성이라는 주관적 구성 요건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실수로 들어갔다, 이거는 이제 결국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게 입증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 입증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고의성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라서 누군가가 들여다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말로 수사를 받으신다면 네. 고의성이 없다고 볼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입증을 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이제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려면 신고자 입장에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주거라는 장소적 요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거자의 동의 없이 들어간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엘리베이터나 계단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네. 요즘은 캠핑 같은 것도 많이 가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캠핑카나 텐트 이런 것도 주거에 포함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주거 침입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네. 합의를 한다 해도 처벌을 구성 받아요? 요건이 된다면 처벌을 받고요. 그리고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없어도 네, 이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거주자가 만약에 자기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설령 주장을 하더라도 이게 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주거 침입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거 침입을 해서 단순히 집에 들어가서 침입을 했다, 이것만 해당되는 네. 게 아닌 게 놀랍습니다. 뭐 아파트 복도라든지 텐트까지도
야영 캠핑을 네. 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술을 먹고 실수할 수 있지,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술 취해서 아무 기억이 없기 때문에 좀 억울한 면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입증이 아까 쉽지 않겠다고 네. 했지만 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네, 일단 할 고의성을 텐데.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설령 고의가 없더라도 본인이 평소에 술을 먹으면 어떤 돌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어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필름이 계속 뭐 네, 상습적으로 끊긴다든지.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이라면 이게 설령 내가 그 당시에 고의가 없더라도 이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주변 지인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 사람은 원래 평소에 술을 마셔도 그런 행동을 전혀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 왜인지 모르는데 그런 행동을 했다. 이런 확인서를 확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CCTV 무조건 확보를 하셔서 네. 정말 인사불성에 이르러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한 상태였다는 거를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고의가 없었다라는 거를 또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평소에 본인이 집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 그대로 그냥 잠에 들었다면 범행을 어떻게 하려고 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피해자분께서 확인을 조금 해주신다면 좀 고마운 부분일 것 같아요. 집에 들어왔는데 뭐 어떤 다른 범죄를 이렇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그냥 자기 원래 집에서 자는 것처럼 예, 행동을 했다. 이런 부분만 사실 확인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또 나아가서 본인 핸드폰을 임의로 제출을 해서 검색 기록을 이제 포렌식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범죄를 도모를 하는 사람들은 범행 전에 이제 자기 핸드폰으로 다양한 검색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걸 오히려 먼저 이제 제출을 해서 네, 입증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증거를 최대한 이렇게 취합을 해서 입증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어쨌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술을 좀 적당히 드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